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에게 출당 조치가 아니라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한다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조금 전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출당, 그러니까 제명 처분하는 대신에 스스로 탈당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것인데요. 당 규정상 탈당 권유 징계를 통보받은 뒤에는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 처분이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인데요.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친박 의원들도 징계를 받게 됩니까? 네, 혁신위는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꼽히는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미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또다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위는 두 의원도 이 권유를 따르지 않을 경우엔 출당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 주변에서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추석 연휴 전에 박 전 대통령의 당정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바 있는데요. 혁신위의 이번 결론은 당 최고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탈당 권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은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벌써 70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판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에서 갑자기 통곡하는 바람에 재판이 한때 중단이 됐었습니다. 네, 법정에서 현장을 직접 지켜봤던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얼마나 울었길래 통곡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흐느끼기 시작한 건 어제 오후 2시 16분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 씨가 왼손을 이마에 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는 소리는 방청석까지 들릴 정도로 컸는데요. 재판장이 20분간 휴정하겠다고 해서 최 씨는 여성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휴정을 마치고 최 씨 변호인은 딸 정유라 씨의 변호인들이 사임했고 정 씨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증언했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이제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 이 피고인석에 같이 앉아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네, 평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나 방청석 쪽을 거의 쳐다보지 않는데요. 어제는 엉엉 울던 최순실 씨를 고개를 돌리고 한번 쳐다봤습니다. 다만 표정은 무덤덤했고요. 나중엔 책상과 안경집만 바라보고 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최 씨도 나중에 울음을 그쳤는데요. 감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멍한 상태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의 심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술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최 씨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최 씨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이후 최 씨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딸의 조서가 자신의 뇌물 혐의의 유죄를 밝힐 증거로 쓰이게 되자 심경이 복잡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까지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으로 재판 전략이 바뀌고 또 진술이 바뀌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네, 신아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손정혜 변호사, 김희태 채널A 사회부 차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조금 전 전해졌던 한국당 혁신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서 나가주세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출당 권유. 어떤 건지, 탈당 권유.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말 그대로 좀 당을 나가달라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표현은 탈당 권고지만 징계 처분의 일종이죠. 아. 그래서 윤리위를 통해서 탈당 권고를 받고 뭐 스스로 탈당을 하면 이제 당적이 정리되는 것이고 탈당계를 안 내면 열흘이 지난 이후에는 출당되는 당에서 이제 쫓겨나는 제명되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당적이 정리되는 일종의 징계 처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그랬어요. 뭐 탈당시키려면 출당시켜라 차라리.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본인 발로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회는 마지막으로 주되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수순인가 보죠. 네, 그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안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게 제명.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가 탈당 권유입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나는 그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연히 제명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우리가 지켜봤지만 하야해라 결국은 탄핵까지 가지 네. 않았으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본인 생각대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내가 이 당을 꾸려왔는데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분명히 자유한국당 내에도 탈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혁신위원장으로 앉았던 류석준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 지금 자유한국당, 얼마 전에 새누리당은 잘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면은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일은 시체에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때만 해도 뭐 시신에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지금도 과다하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2달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왜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현실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돌아오고 싶어 하는데 돌아올 명분을 좀 달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 정리와 또 소위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청산을 예. 요구 조건으로 걸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이제 9개월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남았습니다. 이제 9개월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당대당 통합 내지는 뭐 사실상 많은 의원들이 복당하는 그런 구도, 정치 구도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제명 처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유석준 혁신위원장도 좀 말이 바뀌고 네. 홍준표 대표 체제 내에서 지금 일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사실은 자기가 소속했던 정당을 많이 자진 탈당을 많이 네. 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랬죠. 거의 다 임기 말에 탈당을 했습니다. 이제 소속 정당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아무도 거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친박 핵심 의원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 문제가 질질 끌리고 그래갖고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뭐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핵심 친박계 의원인 서청원, 최경원 두 의원 이 두 사람에게도 지금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는데 현역 의원이잖아요. 만약에 탈당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네. 그 현역 엄밀히 의원은 얘기하면 아니죠. 현역 의원이 아니고 평당원이죠. 네. 근데 현역 의원의 제명은 소속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107명의 예.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들이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의총에서 네. 3분의 2. 예,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나는 못 나가겠다라고 버티면 사실은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네. 합니다. 게다가 근데 지난번에 당원권 정지라는 조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일사부재의 네. 부조리 이게 어떤 겁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이미 한번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네. 왜 또 탈당 권고라는 징계를 하느냐? 뭐 일사부재리라는 예. 측면에서는 당연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유를 붙이자면 그 징계 처분 이후에도 어떤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안 뜻을 보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글쎄요. 그 두 서청원, 최경원 의원 두 분이 지금 아마 들리는 얘기는 왜 나만 있냐 책임질 예. 사람이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네. 글쎄요. 그 당적 정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박 전 대통령 당적을 정리한다는 것인데 김희태 전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기존 지지자들이 돌아설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현재까지로 봐서는 이제 기존 지지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이제 이 설득을 해야겠죠. 현재 남아 있는 이 보수 정당의 제1 야당인 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보수층에 대해서 이 설득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벌써 뭐 친박계 최고위원인 김태흠 의원은 오늘 벌써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함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오늘 혁신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당내 좀 갈등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한 정도가 아니고 뭐 큰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네.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흘러갈 수 있을까 과연 예. 현실적으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러다가 한국당까지 깨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 한국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